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과천 지정타 마지막 분양이 온다. 과천 지정타 S8블럭이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천 지정타가 뭐더라?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억나시죠? 작년에 S4블럭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S5블럭 과천 푸르지오 대시양, S1블럭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라비에노 대시양 오르투스 세 친구가 동시에 분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벌써 작년 10월입니다. 시간 빠르죠?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안 보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S8블럭인데요. 일반 분양 318세대의 신혼희망타운도 227세대가 있어요. 오늘은 일반 분양 318세대에 대한 얘기만 해볼 거예요. 과천 이외 지역에 70% 배정하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고요. 지금 과천 구도심 신축이 20억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 과천 신규 분양이 꽤나 박 터질 것 같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유일한 초품화, 중품화, 초중품화 아파트, 과천 지정타의 마지막 분양 S8블록의 입지와 시세 차익, 지난번처럼 8억 시세 차익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게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영상 하나에서 다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천 지정타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작년에 청약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뭐더라 이게? 일단 이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고요. 위치를 보시면 위에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죠. 아래는 인덕원역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이 오른쪽에 있고, 그 전에 분양한 과천 제이디자인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호선, 4호선역 사이에 4호선이 하나 더 들어와요. 이쪽에 4호선이 들어옵니다. 이쪽은 대부분 업무지구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지도로 볼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일자리,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어우러지는 한 일종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구획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아파트예요. 다. 일자리는 이쪽에 많죠. 대부분 일자리는 북서쪽에 많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북서쪽에 일자리가 많이 위치를 해 있다. 지하철도 서쪽에 위치를 합니다. 상권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곳이 입지가 좋겠어요? S4, 5, 8 이런 곳들이 핵심 입지죠. 이 일자리와 지하철과 상권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머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보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이 됩니다. 기업들 들어오는 업무지구 사이로 하천이 흐르죠.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건물들이 멋지게 들어오고 천이 흐르고, 이런 백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업무지구예요. 지하철 이쪽에 들어오고요. 여기 상업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이 들어옵니다. 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직주 근접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체가 일자리 구역이에요. 여기 일자리가 2만 개가 들어와요. 보통 우리가 교통을 따질 때 주요 일자리의 접근성이 어떤지를 많이 보죠. 강남이나 을지로나 여의도나 이런 곳들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교통이 얼마나 좋냐를 따집니다. 무슨 산에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교통이 좋은 게 아니죠. 주요 일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교통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곳은 어때요? 일자리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죠. 이 지식정보타운 안에 일자리가 들어와 있어요. 직장, 주거지역이 근접한다. 이러면 주택이 좋은 입지가 되는 건데, 이건 직주 근접을 넘어서 직주가 그냥 같이 있죠. 직주 합체죠, 합체. 아주 좋은 거죠. 이 주택 입장에서는 2만 개의 일자리와 같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부분이에요.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들어올 용지들이 보이죠?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하나씩 보면 쭉 한번 볼게요. 이런 건물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KTNG, GS건설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쭉쭉쭉 일진머터리얼스 대기업입니다. 계속 내리면 되게 많은 건물들이, 아주 많은 기업들이 각각 몇 명이 입주할 예정인지, 이렇게 이만큼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건물들이 다들 되게 멋있어요. 대림산업, 여긴 잘 아시죠? 우리나라 5대 건설입니다. 넷마블, 코오롱 글로벌, 슬슬 메이저 기업들이 나오죠? 쭉쭉 봅시다. 쭉쭉.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자, 이렇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도 일자리가 많지만 이 외부의 교통 및 일자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4호선 신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기 편합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이게 과천 정부청사역인데 GTX 과천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GTX-C 과천역이 한정거장이라 한정거장 가서 GTX로 갈아타고 양재 그 위에 삼성까지 갈 수 있어요. 삼성역을 15분이면 갑니다. 양재 12분. 이거는 여기서 출발했을 때예요. 과천역에서 삼성까지 5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총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다. 코앞이죠, 코앞. 과천은 강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재는 12분, 사당 8분, 4호선 타고 세정거장 가면 사당. 인덕원은 2분. 인덕원에도 일자리 많습니다. 인덕원은 이 인덕원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덕원역이 지금은 4호선 하나밖에 없는데 월판선이 이렇게 지나고요. 인덕원 동탄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동탄까지 가요. 이 월판선은 판교까지 갑니다. 판교 여기 있죠? 이 판교까지 청계, 서판교, 판교, 세정거장이면 갑니다. 한 20분 정도면은 도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일자리 많은 지역들, 양재, 삼성, 판교 이런 곳들을 다 20분, 15분, 10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도 일자리가 2만 개 있고요. 완전 일자리 부자예요. 이제 과천 지정타는 이런 곳이구나. 대략적으로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S8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과천 지정타는 뭐 시세 차익이 대명사였잖아요. 그야말로 로또 분양의 끝판왕이었는데 이번 S8블럭도 일단 시세 차익은 엄청 클 예정이에요. 대체 얼마나 클까? S4블럭, S5블럭 수준으로 시세 차익이 클 것인가? 시세 차익은 뭐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차익이죠, 차익. 1,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300원에 샀네. 바로 옆에 있는 이 과자는 다 1,000원에 파는데 똑같은 치토스예요, 치토스인데 이 똑같이 매운맛 치토스를 1,000원, 1,000원, 1,000원에 파는데 얘 하나만, 얘만 300원에 파는 거야, 하나만. 다 1,000원인데. 근데 300원에 파는데 선착순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뭐 조건을 따져가지고 추첨을 해준대요. 당첨됐어, 내가. 300원에 샀어요. 나는 얼마 이득 본 거예요? 700원 이득 본 거죠. 그겁니다, 지금. 그게 시세 차익이에요. 다른 그 근처 단지들은 다 만약에 1억씩 하는 단지가 있어요. 다 1억인데 비슷비슷한 단지들이 있는데 하나만 얘를 0.5, 5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단지를 분양받는 사람은 얘네들에 비해서 0.5억을 이득을 보는 거죠. 그게 시세 차익이라고요. 이걸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이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 근처 단지들을 보고 이제 이 S8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원래는 얼마여야 하느냐를 구하는 거죠. 거기서 분양가를 빼면 근데 실제로는 얼마를 주고 살 수가 있다더라. 매우 까다로운 청약이라는 경쟁을 거쳐서 나만 싸게 살 수 있다더라. 난 얼마 이득 보는 거니?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너무나 익숙한 어울림 라비에노 S4, S5, S1 이 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거의 지금 합의가 된 게 라비에노가 16억, 대시양이 한 15.5억, 오르투스가 한 15억, 거의 15, 16억 선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가 8억에 나와서 16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분양받으니까 8억 차익이다 이랬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지정타 S8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라비에노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S4와 S4보다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아요, 위치가. 일단 지하철과의 거리 한번 볼게요. 지하철 S4 라비에노 가깝죠. S8 가깝죠.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두 단지가 과천 지정타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가까운 두 단지예요. 다음 중심 상권도 딱 두 단지의 가운데에 있어요. 똑같죠, 이것도. 우열 가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자리 보겠습니다. 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이용하는 일자리는 똑같겠지만 뭐는 차이가 있냐? 이 보시면 지식기반 산업용지라고 되어 있죠.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일자리 구역이기 때문에 2만 개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아주 상당히 큰 일자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자리가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북서쪽에 전반적으로 위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곳도 조금씩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 북서쪽에 위치를 한다. 그래도 둘 다 가깝긴 한데 이 일자리 구역은 어디에서 가깝다? S4에서 약간 더 가깝죠. 그래서 일자리는 S4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S8이 앞서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예요. 자, 학교를 볼게요. 여기 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또 있어요. 여긴 초등학교만 있고 여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예요? 과천 지정타 S8이에요. 유일합니다. 초, 중, 푸마가 되는 거죠. 라비에노도 초등학교가 가깝긴 하지만 품고 있지 못하죠. 대시양이 품고 있죠. S8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의 품고 있다. 라는 점에서 학교 부분에서 S8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지로 봤을 때는 S8이 과천 지정타의 대장이에요. 여태까지 S4가 대장인 줄 알았잖아요. S8이 대장이에요. 근데 하나의 변수가 S8은 공공분양이죠. S4는 프로지오잖아요. 브랜드 가치는 또 S4가 우위고 아파트 자체의 좀 성능 자체가
민간분양이 괜찮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입지는 S8이 좀 더 좋지만 사실상 S8, S4는 비슷하다. 그래서 S4, S5, S8은 거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면에서. 아까 S4가 16억, S5를 15.5억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한 16억 정도로 보는 게, S8도 16억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 16억 구했죠. 이제 분양가 한번 구해볼게요. 나는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느냐. 가치는 이만큼인데 나는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냐를 보려면 바로 그 옆에, 이게 S8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과천 제일자이라는 곳이 있어요. S9 붙어있죠. S9는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여긴 전용 5구가 제일 큰 평수라서 전용 83은 없어요. 전용 5구가 5억 3,700만 원에 분양을 했었고, 이걸 이제 전용 84 편형으로 환산을,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7억 6,400만 원이 나옵니다. 얘와 거의 비슷하게 분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 민간 분양들끼리도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다 분양했습니다. 얘도 8억, 얘도 8억, 얘도 8억이에요. 얘가 한 8.2억. 거의 똑같이 8억 정도에 분양을 했죠. 이 벨라르테가 먼저 분양하고 얘네가 나중에 분양하고 서로 입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입지에 따라서 그렇게 분양가가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 민간 분양들이 8억에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7억 6,4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인 한 8억 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분양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치가 16억 정도가 되는 S8 단지를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시면, 이걸 돈 주고 사려면 16억인데 당첨이 되시면 얼마에 분양받는다? 8억이면 분양을 받는다. 딱 반값이죠. 여러분이 얼마 차익을 보는 거예요? 8억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아파트 청약 한 번 되는 걸로 8억을 얻는다는 게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인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S4, S5 정도와 동일한 수준의 로또 분양이 되겠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분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진행한 과천 지정타 3형제는 다 민간 분양이었지만 S8은 공공분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분양이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거의 민간 분양을 많이 하세요. 공공분양 이런 얘기가 없으면 다 그냥 민간 분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공공분양을 하실 텐데 공공분양에는 자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그리고 차량도 2,76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에 적용된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넘어가 버리는 일반 공급에는 이 자산 조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S8은 전 타입이 다 60제곱미터 초과하기 때문에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득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서장훈이어서 건물주여도 고 이건희 회장님이 타신 마이바흐를 몰아도 손흥민처럼 주급이 수억이어도 이번 과천 S8 청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선발 방식도 달라요. 제가 평소에 민간 분양 설명을 드릴 때는 가점이 있고 추첨이 있어서 가점이 50%고 추첨이 50%여서 여기서 겨루고 떨어지면 추첨으로 가서 또 경쟁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가점을 계산해서 청약을 하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공공분양은 그보다는 좀 더 간단해요. 자, 일단 이건 똑같아요. 과천당의 30%, 기타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30, 20, 50, 과천 아닌 곳에 70%. 이건 동일하죠. 민간 분양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과천당이라는 건 뭐냐? 공고일 기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으로 연속해서 거주했다. 다음 기타 경기도는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내가 수원에서 1년 살고 화성에서 1년 살았다. 총 2년 경기도죠.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타 수도권 50%예요. 또 가끔 이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천 살긴 사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2년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 기타 경기도로 가야 되나요? 기타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내가 이 과천 1년 6개월 살기 전에 또 용인 이런 데서 6개월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6개월 더하기 1년 6개월 2년 되죠. 그러면 이제 기타 경기로 가는 거고, 과천에서 1년 6개월 살기 전에 서울 살았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타 수도권 50% 여기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경쟁자를 골라내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일단 1순위 요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예금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되면 민간 분양 1순위가 되는 건데, 이 공공 분양은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2년 되긴 했는데 내가 중간에 3개월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24회 납부가 안 되겠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넣어야지 24회니까.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2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에 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일단 1순위는 들어야 되고요. 무조건 1순위에 내가 해당한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원들이 모두 3년간 그러니까 무주택이어야만 해요. 모두 다. 한 명이라도 세대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필수 조건은 아닌데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이 있을 때 당첨자를 정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지금 차액이 8억인데 당연히 3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로만 채워지죠, 정원이. 3년 이하 무주택이신 분들 또는 유주택이신 분들께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이상인 분들이 미달이 나면 3년 이하인 분들도 기회가 있겠지만 미달 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든 세대원이. 자, 여기까지 두 개, 1번, 2번. 반드시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반드시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여기까지 다 맞췄다, 내가.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게 가점이 아니에요. 가점이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200만 원이나, 뭐 18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액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원씩 입금하시면 1년이면 120만원씩 쌓이죠. 이게 10년이면은 1200만원 되는 거고. 그쵸? 이 액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을 우선하겠다. 이 액수로 결투한다는 거죠. 여기는 추첨 같은 건 없어요. 이 가액으로 그냥 승부를 짓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1200만원 통장에 있는데 이 모집 공고일 전에 한 1000만원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려가지고 2200만원 만들면 보통 2200이면 거의 다 되거든요. 이러면 나 필승 아닌가?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저축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10만원을 넣고 계시면 더 이상 납입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1번, 2번 무조건 충족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발을 한다. 참고로 저번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타입, 49는 별로 볼 필요 없고 59타입은 당해는 뭐 2천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의외로 이 과천이나 기타 경기 수도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산기준, 소득기준 적용 안 된다는 게 일반 공급은 맞는데 특별공급도 그런 거냐? 특별공급은 자산 및 소득 기준이 반영됩니다. 이 조건,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차량 2,760만원 이하인 분들만 특별공급은 선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2억? 이게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2억 1,500? 아니 아까 뭐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만 어차피 가능하다며. 부동산 2억 1,500 이거 있으면 뭐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동산은 꼭 주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건물 같은 거, 빌딩. 서장훈 씨가 빌딩을 10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은 없어요. 이분 뭐예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년간 무주택 가능해요. 그렇죠? 빌딩은 집이 아니니까. 무주택이니까. 무주택. 무빌딩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주택은 없고 주택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 3년 동안. 부동산 2억 1,500은 있어요.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상가예요. 이게 2억짜리가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상가 건물이 3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탈락하는 거죠. 뭐는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은 상관없고 특별공급은 걸린다는 거죠. 차량도 내가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이 특별공급은 안 되셔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하실 분들은 차를 좋은 거 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소득 기준까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 지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연소득이 약 6천 이하여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즉 외벌이인 경우에는 요 기준 3인 이하면은 월소득 555만 4,983원. 요걸 맞추면 되시고요. 자, 맞벌이거나 노부모 특공 다자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줘요. 120%까지 666만 5,979원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생애 최초는 다룬 적이 있고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한 선발 방식이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부터 정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특별공급은 이런 자산 조건, 소득 조건이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라.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점표로 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방식 저축 총액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건 뭐냐면 일반 공급이랑 노부모 특별공급은 이렇게 선발을 해요. 나머지는 각자 이런 식으로 따로 또 가점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이제 특별 전형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S8의 유의사항인데 공공분양이라서 좀 다릅니다. 민간분양이랑.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세게 적용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요 단지를 분양받고 나서 10년간 다른 단지를 분양받을 수 없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같은 세대원도 마찬가지예요. 거주 의무 5년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 좀 길어요. 5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세 받아서 잔금 내겠다 이런 거 안 돼요. 등기 치자마자 입주해야 됩니다. 전세 못 줘요. 전세 줬다가 나중에 입주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10년이 걸릴 거예요. 10년간 팔 수 없다는 거죠. 당첨 후 10년입니다. 당첨 후. 과천은 아시다시피 2년 이상 거주해야 당의 자격이 생긴다.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과천 지정타의 마지막 분양 S8블럭의 입지 및 시세 차익, 과천 지정타는 무엇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분양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들 꼭 당첨되시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당첨되고 싶죠. 일단은 5월에 분양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번 미뤄진 단지이다 보니까 또 미뤄질 수도 있죠. 항상 분양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구독을 이제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